강대국 한국군의 K1A1 전차가 끊임없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유. 업그레이드된 성능만으로 일본의 10식 전차와 90식 전차를 밟아버리는 상황.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K1 전차와 K1A1 전차는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 중이며 3.5세대 전차와 동일한 수준의 전자장비를 장착해 K1E1과 K1A2 전차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주력 전차 K1 계열의 전차는 K2 흑표가 생산되는 과도기 시기, 든든한 자주국방을 담당하는 명실상부 한국군의 수적 주력 전차. 전차의 무게는 54톤으로 K2 흑표 전차와 비슷하며 1200마력의 M2U 엔진을 채택, 105mm 52구경장 강선포를 장착한 K1 전차가 1027대, 120mm 44구경장 활강포를 장착한 K1A1 전차가 484대 생산 및 배치되었으며 K1A1 전차는 다른 국가의 3세대 전차와 비교해도 최강 수준으로 K276 날탄의 관통력은 670mm 장갑을 완벽하게 뚫어버리는 무서운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K1 계열 전차의 자세한 업그레이드 정보는 이렇습니다. 기존 K276 포탄의 폭발력과 관통력을 업그레이드, C4I용 최첨단 컴퓨터 단말기를 장착, 아군 피하 식별 장치 업그레이드, GPS 로곤 장비 등 K1 전차에 탑재되는 모든 전자장비가 K2 흑표 전차에 못지않게 3.5세대 전차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전투 지원용 자동 추적 카메라와 조동수용 야간 투시 잔망경이 부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K1 전차는 궁극적인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RWS 원격 조작 화기체계, 전차 상부에 장착되는 무인 포탑 K6 기관총과 반응 장갑이 포함된 대전차 미사일 모력 화용 시가전 키트, K2 흑표 전차에 적용된 유도교란형 APS 능동 방어 장치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해본다면 K2 흑표 전차에 사용된 전자장비와 방어장비를 그대로 K1 계열 전차에 이식시킨다는 계획이 K1E1, K1A2 전차의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으며 K1A3와 K1E2 전차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1200마력 M2U 엔진의 출력을 대폭 향상, 포탄 관통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전차 곳곳에 카메라를 장착해 승무원이 밖을 나가지 않고도 차내에서 전장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SAS 장비의 채용이 핵심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전차용 SAS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비전 헬멧은 KF-X 전투기처럼 헬멧 사용 시 디지털 화면을 통해 외부를 정찰할 수 있죠. 비전 헬멧 관련 개발은 K1 계열 전차뿐만 아니라 K2 흑표 전차의 업그레이드 방안에도 해당됩니다. 이렇듯 한국군은 주력 전차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끝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육상 자위대 전차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군요. K1 전차보다 신형 전차로 취급받던 일본의 90식 전차는 30년이 넘은 지금도 성능의 개선점이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된 90식 전차나 지금 운용되고 있는 90식 전차나 성능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소리죠. 업그레이드를 못한 이유는 높은 생산 가격에 비해 적은 도입 수량과 일본의 협계 기차 수송의 무게 제한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 90식 전차는 포탄 관통력까지 90년대에 머물러 있으며 오히려 끝없이 발전을 추구한 K1 전차에 포탄 관통력을 추월당했습니다. 일본의 신형 전차, 10식 전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K1 계열 전차의 무게는 54톤, 10식 전차의 무게는 44톤. 10식 전차는 협부의 기차에 수송하기 위해 경전차 아니냐는 농담까지 들을 정도로 사이즈를 작게 만들다 보니 업그레이드 개량화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구형 전차들은 시대의 기술 발전에 맞춰서 추가 개량을 하는 식으로 성능의 뒤처짐을 상쇄해왔는데 10식 전차는 작은 차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개량이나 확장이 불가능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뒤처지는 아날로그 일본.
또한 10식 전차의 가벼운 무게는 방어장갑 능력의 부실함을 의미하며 안 그래도 강력한 K1A1 전차가 포탄 관통력까지 업그레이드. K1A2 전차의 포탄 한 발에 10식 전차는 완벽하게 관통당해 완파당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군의 K2표 전차와 K1 계열의 전차가 일본에 상륙하는 순간 일본은 한국군의 전차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죠. K1 계열 전차의 업그레이드 소식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토미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실전에서는 아직 3세대 전차의 업그레이드 방식이 군사 전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국군은 평가하고 있나봐. 이것은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발 방식과 흡사하다. K1A1 전차는 에이브람스를 개발한 미국의 크라이슬러 디펜스가 에이브람스의 설계도를 이용해 개발한 전차이기 때문에 개량안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실행되고 있어. 한국군의 상대가 북한의 전차라면 기존 원형의 K1 전차로도 훌륭하게 활약하잖아. 그 이상의 성능은 오버파워 성격이 무척 강하다. 딸기를 따르는데 맨손만 있으면 돼. 중대형 전기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무거운 전차를 일본까지 가지고 와 침공할 자신이 한국에는 있는 걸까?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무거운 수송선이 전복되어 전멸할 것 같지 않아. 구형 전차의 전자장비, 감지장치가 다양하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상상된다. 과연 K1A1을 보고 일본 방위성은 의욕이 생겨나 90식 전차의 개량안을 새롭게 구성해보자. 전 댓글에 대한 답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90식 전차의 전술 용도와 구조의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러나 포탄까지 오리지널 그대로 사양인 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90식 전차를 개량하지 못하는 건 오래된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의 고유 문화 덕분일까나 아니면 사조엔 정도의 부족한 자위대 예산의 압박이 그렇게나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일본 전차의 단점을 파헤치려면 동시에 한국의 단점도 파헤쳐라. K1A1 전차의 조준기 고장 문제는 해결되었어? K2 전차를 포함하여 한국군 전체 가동률은 어느 정도야? 한국은 이런 답변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90식 전차는 44구경에 120mm 미들 레인지, K1A1 전차는 44구경 120mm의 롱 레인지. 포션이 클수록 포구 초속은 빨라지지만 중심이 앞으로 쏠린다. 결과적으로 운용 용도와 전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군 무기의 경우 절반은 상품 진열 수준이라고. 겉보기와 카탈로그 데이터만큼은 굉장하지만 실제 한국산 무기의 성능은 너무나 불쌍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무기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야. 큐마루는 기존의 3세대 전차와 전혀 다르다. 주행 중에 사격이 편안하고 목표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 반대로 K1 계열의 전차가 주행 중 목표에 명중시키는 동영상을 본 적이 절대 없는 것 같은데 K1 전차가 아무리 성능을 개량해도 90식 전차보다 상위권이라는 논리가 이상해. 기본 유전자부터가 달라 현격한 차이가 예상된다. 한국이 K1 계열의 전차를 업그레이드하자 일본은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군요. 한국군의 전차가 일본에 상륙해봐야 정신 차릴 듯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